안녕하세요. 쿨투데이 지영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2학번 입시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본격적인 입시를 준비하기 전에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입시 전략과 관련된 내용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은 각 대학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학생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자료를 보아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 많이들 어려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많은 입시 내용들 중에서도 2년제, 그 중에서도 주요 학교를 위주로 입시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간단한 팁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하공업전문대학, 수원과학대학교, 연성대학교, 한양여자대학교, 부천대학교 이렇게 5학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예정이고요. 각 학교별로 여러분들이 유의해야 하는 사항들과 생활기록부 상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중요한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고 학생뿐만 아니라 특성화고 학생들 중에서 특정 학교는 해당 학생들한테 매우 유리한 학교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제가 꼼꼼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상황에서 어떠한 학교가 가장 유리할지, 본인은 어떠한 전형으로 지원을 할지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체크해 주시면서요. 여러분들 스스로의 입시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인하공업 전문대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하공업 전문대학 수시 1차 면접 날짜는요,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2학번부터 변화되는 점은요, 이 전까지는 수원과학대학교와 인하공업전문대학이 같은 날짜에 면접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2학번부터는 수원과학대학교가 한 주 더 먼저 면접이 시작되니까요, 이 점 꼭 착오 없이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면접은 10월 중순이고 원서 접수는 9월 10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는 날짜가 2월인데요. 그냥 생각해 봤을 때는 기간이 정말 많이 남은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요. 사실 여러분 이제 3월에 계약하시고 4월에 중간고사 보고 5월은 또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6월 이렇게 또 조금 보냈다가 7월쯤에 기말고사 보고 8월에 여름방학 정말 잠깐 하는데 그러면 바로 원서 접수 시작입니다. 사실 생각보다 입시를 하기에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입시를 준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3학년 1학기 끝나고 나서 면접 준비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그렇게 되면 이제 시기가 너무 늦어져 버리니까요.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수시 1차, 2차, 정시까지 있죠. 저는 무조건 정시까지 가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 사실 올해도 물론 그랬지만 매년 정시 경쟁률은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내가 20살이 되기 전에 입시를 모두 끝내고 싶어 라는 마음가짐으로 정말 너무 많은 학교에 원서 접수를 하시기보다는 주요 학교 위주로 준비를 하셔서 계속 본인의 면접 스킬을 쌓으셔서 주요 학교의 정시라도 정말 늦게나마라도 입학을 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영상 촬영하는 시기에 정시 면접 발표가 정말 많았는데 수시 1차, 2차 때 이제 다른 곳에서 좀 잘못된 방식으로 배워서 와서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정시 준비를 해서 정말 좋은 결과 얻은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요 학교에 나는 수시 1차 합격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영쌤 빨리 찾아오시고요. 그래도 나는 아직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혼자서라도 열심히 좀 준비는 해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넘어가서 전형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하공업전문대학은 일반 전형과 특성화 전형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특성화고 학생들한테는 조금 불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특성화고는 늘 인원이 적습니다. 그럼 특성화고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 특성화고 학생들은
내가 지금 내신이 몇 점인지 일단 체크를 해주세요. 특성화고 학생들은 대부분 내신이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인하공전에 꼭 가고 싶다면 나의 영어 실력 어떤지 한번 체크해 주세요. 왜냐하면 2학번부터 이제 영어 어학 특기자 전형은 면접만 100%가 들어갑니다. 이 말인 즉슨 여러분들이 영어를 평균 정도만 하시더라도 이 정도 점수는 제가 봤을 때 취득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점을 체크를 하셔서 나는 일반고 학생인데 내신이 7등급이에요 하신다면 영어를 준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특성화고 학생인데 저는 그 적은 인원에서 합격하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영어 준비하시는 것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학생부 40, 면접 60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 일반 전형, 특성화고, 수급자 전형 등등은 면접 60%, 학생부 40% 이렇게 들어갑니다. 학생부는 제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이 전형 유형 중에 어학특기자 면접 100% 보이시죠? 이 부분 유념하셔서 여러분들 면접 실력 그냥 대충 면접 봐서는 안 되겠구나. 이 부분 좀 깨달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표 보시면요. 항공운항과는 일반고 특성화고 영어특기자, 중어특기자 모두 있습니다. 근데 항공경영과는 어학특기자 올해부터 뽑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항공경영과를 너무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일반 전형, 일반고 학생들은 이렇게 지원해 주시고 특성화고 학생들은 특성화고 전형에 지원하시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같이 보여드리는 곳에 관광경영과, 비석과, 호텔경영과 이렇게 있는데 인하공전의 서비스학과는 모두 취업률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승무원? 물론 하고는 싶어. 근데 나는 승무원보다도 지상에서 업무를 하는 서비스직을 하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다른 학과들도 한번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뭐 또 항공과를 졸업했다고 항공과만 승무원이 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길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내 생활기록부를 분석을 했을 때 어떤 전형 혹은 어떤 학과에서 가장 유리할지 분석을 하셔서 전략을 세우시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학특기자 기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실무 계열이에요. 이제 서비스학과는 다 사회실무 계열이니까 이 기준 맞추시면 되고요. 토익 700점, 토익 스피킹 130점 보이시죠? 그래서 이 점수만 넘으시면 지원 가능하신 겁니다. 올해까지는 사실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았는데 이제 올해 고3인 학생들은 높고 낮고의 그런 차이보다는 면접이 비중이 100%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내가 영어를 어느 정도 합니다 라는 학생들도 좀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하나 더 생겼으니까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반영 비율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3학년 1학기가 30%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었는데요. 이제는 모든 학기가 20%씩 들어갑니다. 이 말인 즉슨 이제 이 영상을 보는 22학번 학생들 3학년 1학기 20% 들어가는 거고요. 이미 80%는 여러분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2월에 보통 학교 한번 가서 생활기록부 체크하잖아요. 그거 체크하시면서 내신도 한번 환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입시 9월쯤 돼서 이제 나 몇 등급이지? 한번 정확히 봐야지. 사실 이러면 너무 늦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내가 지금 80%는 대략 몇 등급이겠구나 체크하시고 그러면 나머지 20% 지금 3학년 1학기 20% 남은 거잖아요, 인공은. 그럼 이 20%로 내가 어느 정도만큼의 반전을 만들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반전은커녕 이거 공부하다가 나 너무 힘들 것 같아 생각을 하신다면 다른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해보셔도 좋겠죠. 그리고 출결은 이제 가산 부분에 들어가는 거고요. 1, 2학년 포함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는 2학번 학생들 모두 출결까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체크하셔야 돼요.
2월 달에 학교 가셔서 생활기록부 상에 담임 선생님은 어떤 코멘트를 해주셨는지, 내 출결은 내가 생각했던 그대로 포함이 되어 있는지, 내신도 동일한지 쭉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학기 전 과목 이제 점수가 들어가게 되고요. 정시 같은 경우에는요, 국어, 영어, 그 다음에 탐구 이렇게 세 과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수학에 있어서 좀 부담이 많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정시까지 생각을 하시더라도 정시에서 꼭 수학을 보실 필요는 없거든요. 인하공정 기준으로는. 그러면 그럼 나는 정시 때까지 계획을 세울 거고 3학년 1학기 내신은 내가 몇 등급까지는 받아야 되니까 어떠한 과목을 조금 더 집중을 해야겠다. 나는 정말 수알못이야. 수학 몰라. 근데 그거를 잡고 뭐 정말 한 등급 올리는 것보다 전 과목이 들어가기 때문에 암기를 해서 빨리 점수 향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과목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게 좋겠죠. 이런 게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활기록부를 그냥 몇 등급이네 눈으로 보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시면서 체크 하나씩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인하공업전문대학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았는데요. 사실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서는 여러분들의 개인의 생활기록부를 보고 분석을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대략적인 틀을 드린 거고요. 이거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그럼 나는 수시 1차, 2차, 정시 어떻게 계획 세울 것이며, 그럼 수시 1차 때는 어떤 전형, 2차 때는 어떤 전형, 정시 때는 그럼 내가 사회탐구는 어떤 과목으로 수능을 응시할지 등등 계획을 미리 세워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면접은 당연히 준비하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매년 항공과 면접 질문의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말 난이도가 항공사 면접이다 라고 할 정도로 어려운 질문들이 출제가 많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사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준비하기가 힘든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도 염두를 해 두셔서 언제부터 본격적인 면접 준비를 할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수원과학대학교 넘어가겠습니다. 원래는 수원과학대학교가 인하공전이랑 면접 시기가 비슷했는데 올해부터는 한 주 빨리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뭘 생각하셔야겠어요? 그럼 10월 9일에는 내가 수원과학대학교 면접을 보고 10월 16일에는 인하공업전문대학 면접을 보겠구나. 그리고 그때 다른 학교들 어디 면접을 볼지,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어디 면접을 볼지 등등등 계획을 좀 미리 세워두셔야 합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으면 전형도 한번 알아볼게요. 수원과학대학교 전형 너무 깔끔하죠? 수원과학대학교는 모두 일반 전형으로 통일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성화 고등학교에 다니시더라도 일반 전형, 일반고 학생들과 전혀 차별 없이 같은 전형으로 합격생을 뽑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은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원과학대학교도 인하공정과 동일하게 면접 60, 학생부 4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어느 정도 학생부가 포함이 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수원과학대학교에 합격했던 학생들 중에서 내신이 좀 낮은 학생들도 사실 많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이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내신이 낮아도 괜찮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내신 산출을 할 때 1, 2학년에 4개 학기 중에 1개 학기만 점수 환산에 포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고3 학생들 끝났죠? 여러분들 내신 이미 끝난 점수에서 가장 높은 학기가 지원을 하셨을 때 점수 환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개 학기 중에 1개 학기에 전 과목, 전 교과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4개 학기 중에 그래도 조금은 더 높은 학기가 있을 거예요. 그 학기를 좀 기억을 해 두셨다가 이 학기의 점수는 몇 점인지 몇 등급인지 한번 체크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시 면접 같은 경우에도요, 영어 그 다음에 한 가지 과목 이렇게 추가로 들어갑니다. 수능을 보실 때 영어는 이제 모든 학교 기본이니까 영어는 보시되 본인이 이제 자신 있는 과목을 위주로 좀 선택적으로 준비를 하셔도 크게 부담되진 않을 것 같네요. 그래서 수원과학대학교는 전반적으로 특성화고 학생한테 매우 유리하고 내가 점수가 조금 낮더라도 실질 반영률이 좀 낮기 때문에
내신이 낮지만 내가 면접에서 자신이 있다라는 학생들한테는 매우 유리한 학교이니까요. 이 부분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연성대학교 알아볼게요. 연성대학교 면접 일자 인하공업전문대학과 동일한 시기에 면접을 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하셔야겠죠. 어떤 학교를 먼저 면접을 볼 건지, 이동은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날짜를 나누어서 면접을 볼 건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연성대학교도 동일하게 면접 60, 학생부 40이 포함이 되고요. 연성대학교는 일반고와 특성화고 전형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고 학생들은 인원이 워낙 적어서 조금 나는 불리하겠다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특별하게 다른 전형이 없다 보니까 최대한 면접에 힘을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성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면접에서 영어 지문 리딩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미리 공지를 해주죠, 학교에서.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그냥 이렇게 보고 읽으면 안 되겠죠. 완벽하게 암기를 하셔서 면접을 보셔야 합니다. 이 부분 꼭 참고해 주시고요. 내신 환사는 최고 학기 2개 학기 들어갑니다. 인하공전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내신에 있어서 높은 학기를 선택하기 때문에 조금은 여러분들이 유리할 것 같다 생각되지 않나요? 그래서 사실 그렇다 보니 실질 반영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면접에 모든 힘을 다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연성대학교도 출결은 가산점으로 포함이 되니까요. 1, 2학년 생활기록부 제가 뭐라 그랬죠? 확인 다시 하라 그랬죠? 무조건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정시 지원을 하신다면 국영수 하나, 사회탐구 제2외국어 한문 중에서 하나 이렇게 2개만 들어가니까 참고해 주세요. 그럼 부천대학교 한번 가겠습니다. 부천대학교는 면접 날짜가 늘 이렇게 동떨어져 있어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그럼 조금은 여유로운 마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왜냐면 수원과학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교, 연성대학교, 사실 한양대학교도 있지만 그거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부천대학교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한결 편한 마음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부천대학교도 마찬가지로 면접 60, 학생부 40이고요. 부천대학교는 이제는 그런 전형이 인하공전을 제외하고는 다 없어졌지만 그래도 어학특기자 전형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한양여자대학교는 이제 항공과는 어떻게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일반고 따로, 특성화고 따로, 어학특기자 따로 이렇게 학생들을 뽑게 되는데 사실 부천대학교는 어학특기자가 그렇게 유리하지 않은 이유가 기준 점수를 넘으면 성적 환산을 여러분들 내신으로 합니다. 그래서 내가 토익 900점이더라도 결론적으로 들어가는 점수는 나의 학교 생활부, 나의 학교 내신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리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사실 학생들이 부천대학교 같은 경우는 인하공전을 어학특기자로 쓰더라도 부천대학교는 일반 전형으로 지원을 하는 학생들이 거의 대다수이기는 해서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지원을 하실 때 그냥 나 점수 있으니까 넣을래 이게 아니라 점수가 있지만 이 학교는 그럼 점수 환산을 어떻게 하는가 이 부분 꼭 확인을 하셔서 지원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신 환산으로 넘어가면요. 최우수 학기 2개 학기에 전 과목, 전 교과 점수가 환산이 됩니다. 지금 인하공전을 제외하고는 수원과학대학교, 연성대학교, 부천대학교 모두 높은 학기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이 영상을 2, 3학번 혹은 2, 4학번 학생들이 보고 있는 거라면 내가 입학을 해서 높은 학기를 한두 개 정도는 만들어 놓으시는 게 제일 좋으실 것 같아요. 물론 꾸준히 좋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러기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신에 조금 자신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학생들은 미리미리 학기를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천대학교도 출결은 포함이 되니까 여러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한양여자대학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양여자대학교 면접 10월 16일에서 17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학교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10월 9일에 수원과학대학교, 10월 16, 17일에 인하공업전문대학교, 연성대학교, 한양여자대학교 이렇게
면접을 보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천대학교 면접이 있겠죠.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그냥 나중에 면접 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미리미리 달력에 좀 저장을 해두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학교 이외에도 사실 다른 항공과가 많지만 일단 선생님은 좀 주요 학교 위주로만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한양여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호텔 관광과도 매우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취업의 퀄리티가 매우 높고요, 승무원 배출도 많이 하는 학과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교수님들이 다들 대단하신 분이시던데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만약 나는 호텔 학과도 괜찮아요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한양여자대학교는 호텔과를 지원하시기를 좀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양여자대학교는 수원과학대학교와 마찬가지로 특성화고 학생들 별도로 뽑지 않고요, 일반 전형으로 모두 통합해서 학생들을 뽑게 됩니다. 그러면 특성화고 학생들은 수원과학대학교, 한양여자대학교 이 두 학교 정말 유리하겠죠.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항공과는 더 이상 어학특기 전형이 없지만요, 호텔 관광과는 아직 어학특기자 전형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내용 꼭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양여자대학교는 인하공정과 비슷하게 내신이 이제 환산이 되는데요, 퍼센테이지가 조금 나뉘어져 있는데 이 부분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시 전형에서도요,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탐구 모든 과목이 이제 점수 환산에 포함이 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나는 한양여자대학교를 꼭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수시에서 합격하는 게 제일 좋겠죠. 최대한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전략으로 완벽하게 준비를 하셔서 본인이 가장 원하는 학교에 좀 입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리체크 해드릴게요. 면접 일자 변동된 사항들 여러분 꼭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생활기록부 1학년 2학기 마감된 내용들 다시 한번 리체크 하셔서 내가 어떤 학기의 성적이 조금 더 높은지, 그리고 내가 3학년 1학기 내신을 준비를 한다면 어떤 과목을 위주로 점수를 좀 향상을 시켜야 하는지 계획을 좀 세워 두시고요. 만약 나는 내신에서는 조금 힘들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되는 학생들은 내가 어학특기자 전형은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들은 여러분 2월에 좀 마무리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딱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제 면접 준비입니다. 면접이 사실 하루 이틀 안에 완성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꾸준히 준비를 하셔서 제발 수시 1차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고요. 물론 정시까지 가셔서 좋은 성적을 얻는 선배들이 정말 많았지만 그때까지의 마음고생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현명하게 빠르게 준비하셔서 좋은 입시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알찬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 모두 현명한 항공과 입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